접시에 웹툰 식탁입니다. 2월 웹툰 뉴스고요. 오늘은 네. 저번 달 찐빵님에 이어서 송여사님과 같이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이번 달을 함께하게 된 송년입니다. 네이버에는 신작이 저번 달에 13편이나 있어가지고 저희를 막 죽을 것 같이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달에 2편으로 이렇게 밸런스가 김세훈 작가의 연랩 전사하고 하일권 작가의 슈퍼맨이 그렇습니다. 아니라 슈퍼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연랩 전사 같은 경우에는 게임 얘기거든요. 어떤 주인공이 게임에서 자기가 제일 1등이었던 거예요. 랭킹 1위. 리니지 군주 같은 거였던 거죠. 근데 그래서 싸가지가 없어요. 주인공이 애들을 쪼랩들을 막 죽이고 다니고 이래서 모든 유저들의 원성과 부러움을 사던 그런 애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걔가 아이템을 전부 다 잃고 완전 시작 레벨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연랩을 하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재미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 게임이 가상현실 게임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이제, 꾸면 그 시간 동안 게임을 하는. 그리고 진짜 리니지처럼 그 세계의 돈과 실제 세계의 돈이 환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 세계에서 얘가 사채 같은 걸 쓴 거야. 아이템 파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는 아이템을? 아니, 근데 현금으로? 그 사채빚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이제 게임에서 갚아야 되는데 어디 지금 건물 같은 데 갇혀서 게임할 팔자가 돼버렸어요. 오, 세상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현실과 가상을 오가는 게임 세계 얘기인데 그렇게 한번 두고 보긴 해야겠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걔가 폐악질 부릴 때 자기 랩 높다고 그 최근에 밥 먹다가 리니지 무슨 혁명 얘기를 들었어요. 리니지도 뭐 군주 그런 게 되게 심하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군주와 귀족들만의 그거에 이 뭐 이렇게 쪼랩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쪼랩들끼리 뭉쳐가지고 혁명을 막 타도하자 이러면서 일어났던 뭐가 있대요. 엄청 대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 거의 굉장히 리니지 유명해요. 전 유저들이 다 동참한 실제 그렇다며요. 세계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래서 얼마 전에 게임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무슨 경문 같은 것도 보내고 서로 막 그랬다던데? 그게 무슨 자유와 정말 프랑스 혁명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기에 거였다고. 관련해서는 아예 논문도 이렇게 맞아요. 나온 걸로 알아요. 그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다가 저는 그 연랩전사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송 여사님도 게임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걔가 아이템을 근데 주인공이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을 다 잃고 막 걔 아이템들을 다 망가뜨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보면서. 맞아요. 이게 게임에서 아무리 이게 데이터 쪼그리라고 해도 이게 피와 땀과 노력과 그리고 때로는 돈도 현질! 드는 건데 그럼 현질을 하니까. 그거를 없애면은 그거만큼 진짜 이렇게 열받아. 분노하는 일이 없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현자 타임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옛날에 타이니팜이 유행을 할 때 그때 아이디를 되게 여러 개를 돌렸거든요. 근데 그때 수수께끼 알이라고 해가지고 네. 하루에 한 번씩 열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진짜 좋은 동물을 받아보려고 아이디를 계속 새로 만들고 탈퇴했다가 다시 하고 탈퇴했다 하다가 근데 본캐를 잠결에 탈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타이니팜 삭제하고 바로 접었잖아. 너무 허무하고. 그래서 그때 컴투스 사장한테 메일도 보냈다 했어. 한 번만 복구해달라고. 근데 답장이 안 왔어. 김지영 씨였는데, 근데 그분 이제는 물러나셨잖아요. 그렇구나. 잘 됐네요. 슈퍼맨 같은 경우에는 하일권 작가의 신작인데, 네.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그니까 2월 20일에 업로드 됐어요. 1회 웹툰인데 이제 토요일에 업로드가 돼서 2월 20일에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1화밖에 안 나왔는데 초기 설정이 엄청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이거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상해. 제목을 한국말로 하면 정자맨이잖아요. 슈퍼히어로인데 정자맨. 막 그리고 좀 약간 19금스러웠던 게 19금이잖아요. 만화 아예 19금 걸려있어요. 만화 19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자애가 여자애랑 첫 경험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요원들이 거기를 쳐들어와가지고 스와팀 같은 게 어. 막 창문 깨고 들어와서 남자애 잡아가. 트라우마로 남겼네요, 이게. 그래서 걔를 데리고 가서 가둬요. 무슨 실험실 같은 데에. 우리가 찾던 그 애가 얘 아니냐. 발기가 1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다. 히어로물인데 어쨌든 설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걔가 뭐지 마법사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쵸. 뭐 25세였나? 그때까지 성경험이 없으면 아니, 마법사가 아마 30, 된다. 이 정도? 아, 그런 것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어로긴 히어로인데 불운한 히어로인 거지. 그래도 약간 스토리 측면에서 믿고 보는 이제 하이건 작가님이라 쭉 보고는 싶었는데 저는 사실 슈퍼맨으로 잘못 읽었어요. 당연히. 그 보통 그렇게 읽었을 거예요. 시읒, 피읒, 그렇죠. 미음이니까. 근데 좀 충격적이네요. 그 재능으로 뭘 한다는 건지. 하이건의 신작을 기다린 사람이 많았을 텐데 음. 다들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결작은 또 많은데요. 네. 이상신 곡중록 작가의 워킹 히어로, 혜니 작가의 철벽 연애 시뮬레이션, 김계란 작가의 비밀의 팜로드, 모나 작가의 오빠 왔다, 임진국 작가의 화이트 멜로우, 정은경 여원 작가의 2호선 세입자, 곽백수 작가의 코드명 가우스, 김용진 작가의 일렉트로맨, 꼬마비 재수 작가의 천적, 김성건 작가의 후유증2, 유성현 작가의 손의 흔적, 포고 작가의 레사 시즌2, 진홍의 기사. 이렇게 쭉 완결 작품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본 게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오빠 왔다는 다들 한 번씩은 봤을 것 같아요. 그쵸. 뭐 유명하기도 하고 워낙 순위권이니까요. 이걸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계속. 이게 왜 욕을 먹었죠? 이게 웹툰에 올라올 자격이 있냐. 이 퀄리티로. 이런 욕을 많이 먹었어요. 퀄리티 떨어진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 완전 4컷, 3컷 이 정도의 사실 오빠 욕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손낙서 되잖아요. 같은 느낌이기도 하니까. 도대체 이 작품을 올리려고 다른 좋은 작품이 못 올라오는 거냐. 네이버는 뭐 이런 거를 해주면서 어떤 것들은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식의 비난이 많았죠. 근데 인기는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를 둔 여동생들 혹은 남자 형제를 두거나 여자 형제를 뒀거나 상관없이 이제 형제 있는 사람들은 꽤 공감을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초반에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어도 2013년도부터 연재를 지금까지 진짜 하면서 오래됐죠. 뭐 별다른 지각을 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성실하게 매번 그렇게 다른 소재로 그렇게 세네 컷씩 그린다는 것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식상해지기도 쉬운 소재인 것 같은데, 근데 그냥 하루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로그인 하듯이 그냥 한 번씩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공감대 형성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름대로 대단했던 생활툰 하나가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거랑 저는 2호선 세입자 이것도 보다 말았거든요. 근데 이게 정은경 작가가 고고고의 스토리 작가잖아요. 그쵸. 저는 이분 스토리가 별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정은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2호선 세입자 보셨어요, 혹시? 그게 내용이 뭐냐면 2호선에 애들이 새를 들어 사는 건데 차고지에 들어가면은 막 애들이 이렇게 의자를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서 자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호선 안에 사는 거야. 거기 숨어서 사는 거예요. 숨어서 사는 사람들. 밖으로 안 나가요. 그래서 이 지하철 안에 막 편의점 같은 거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거기 나가서 장 보고 거기 안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그 차에서 자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거 타고 다니면서 그냥 사는 거야. 그럼 돈은 뭘로 벌어요? 구걸하거나 뭐 이런 거. 헐. 근데 돈 버는 거는 내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남자 주인공이 그 철도 도시철도공사인지 아무튼 그 2호선 거기 회사 직원이에요. 계약직인가? 막 그런데 걔도 이제 계약직이니까 그 2호선에 그렇게 불법으로 기고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걔를 내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어느새 뭔가 같이 동고동락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초반에만 좀 보다가 약간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갖고 안 봤거든요. 거기서 초반에 네. 주인공 아이패드를 어떤 여자 출연자가 훔쳐가요. 되게 당당하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고 사람들이 진짜 다 욕했었어요. 저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그때 막 네이버 웹툰에 뭐 몇 대 바람녀 뭐 이런 거에 걔가 들어갔었어요. 아이패드 훔치네.
뭐 라헬 이런 애들하고. 근데 일단 그냥 저는 안 봤으니까 설정만 듣기는 되게 재밌는데 초반에 되게 재밌어요. 네, 이게 보통 안 보게 되는 이유는 큰 스토리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뭔가 매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는 그 템포가 되게 비슷하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초반에 2호선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게 된 게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들을 계속 보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어디서 내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상하잖아. 그 관찰을 계속 해보다 보니까 차량 기지고까지 들어가서도 거기서 막 살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막 이렇게 쫓아가게 되다. 그러니까 그렇게 밝혀지는 과정에서는 뭔가 어느 부분은 좀 빨리 가고 어느 부분은 해야지 몰입도가 좀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박자감으로 치면 정박자로 계속 간다고 해야 되나? 되게 정직하게 약간 듣기는 하나하나 이렇게 가서 캐츠 같은 느낌인데요. 캐츠를 안 봤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요. 처음에 되게 막 고양이를 무식하네요. 나오면 엄청 막 이렇게 흥미롭다가 계속 그 비슷하게 고양이 속에 살짝 쉼을 주고 또 고양이 속에 계속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도 초반에 이제 인물이 나오고 이러면서 인물 소개하고 이야기 가고 이러잖아요. 그럼 거기가 뭔가 진행감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초반에 그게 너무 되게 정말 정박자로 간다는 느낌이어서 좀 지루해서 보다 만 것 같아요. 저도 내용이 지루해서 몰아보려고 해도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 천적 이거는 처음에 되게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이거 보셨어요, 천적? 천적은 저는 앞부분만 보다가 사실 좀 제 취향이 되게 안 맞아서 아, 약간 복수하고 싸우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약간 천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거를 보다 지쳐버렸어요. 그 뒤까지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럴 수 있죠. 재밌지 않았어요? 그게 지쳤어요, 거기서? 네, 그 천적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단 제가 그 작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기대했던 그런 느낌이 안 나오니까 그냥 맞아. 딱 접어버리게 된 것 같아요. 막 둘이 근데 그 천적이 배틀에서 누구랑 붙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이 작가가 인물을 새로운 거를 끌어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스토리를 짜는 게. 처음 이렇게 재밌다가 중간에 막 그 여자랑 막 몇 연승 한 여자가 있거든요. 애들 싸우고 거기 부분부터 좀 지루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시즌 2 이렇게 좀 되면서 그 쥐가 없어지고 딴 애로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너무 나는 그 쥐를 좋아했거든. 근데 이상한 불독 같은 거로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개로 바뀌었죠. 그게 저도 천적 그 보다가 그 꼬마비 작가한테 기대했던 그런 느낌이 아니니까 저도 좀 보다 말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완결 나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쫙 봐봤는데 근데 확실히 얘기가 그 컨셉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주변에서 진상을 부리는 사람들을 대결처럼 묘사해서 중계하는 팀이 있고 그 대결들이 계속되고 이런 건데 뒤로 갈수록 이제 대진표가 점점 흐려지고 희미해지고 딱 뭔가 대결의 구도보다는 그냥 사회의 어떤 이면을 비추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데다가 중계하는 애들끼리도 이야기가 있으니까 처음에 쥐랑 고양이 나오고 고양이랑 개 나오고 개랑 원숭이 나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보니까. 그래서 걔네들끼리도 얘기가 있는데 쥐, 고양이, 원숭이, 개 각각의 캐릭터?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작가는 중계하는 애들과 중계되는 어떤 인간들의 모습? 이런 거를 이렇게 대비시키고 싶었던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게 잘 전달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게 스마트 툰이잖아요. 이렇게 터치로 넘기는 방식? 그것도 좀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냥 이렇게 위로 스크롤업 하면서 보는 게 좀 많이 익숙하고 스마트 툰으로 넘어가기에는 몇몇 작품은 좋은 걸 알겠는데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요거는 좀 별로 적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름 이거 얘네가 컷 연출을 넣어서 음. 딱 이렇게 다른 표정으로 한 컷마다 맞아, 넘어가게 맞아. 되는 그런 거는 재밌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세로 스크롤을 더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완결작이 어쨌든 엄청 많았는데, 그, 워킹 히어로랑 비밀의 팝로드, 코드명 가우스, 이거는 다 광고툰이거든요. 한화, 워킹 히어로는 한화, 비밀의 팝로드는 롯데 제과. 근데 한창 롯데가 또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광고툰도 몇 개 저는 봤는데, 들어가면은 롯데 욕이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댓글에. 아무튼, 그랬던 거였고, 코드명 가우스는 보니까 BC카드, 그 BC페이 선전하려고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웹툰이 굉장히 트렌디한 매체구나. 광고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다른 나름 거보다도. 오래 연재했어요. 광고툰 네, 그러니까. 한 5편? 뭐 이 정도 안에서 끝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광고툰이 되게 짧았잖아요. 몇 개로 이제 막 약간 몰이하던 느낌으로. 근데 요새는 광고툰이 광고툰 자체도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철벽 연애 시뮬레이션 저는 이것도 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가상현실 게임이 소재여서 어떤 연애고자 여자애가 있는데 철벽녀 한마디로 막 영화 볼래?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영화는 집에서 봐도 되잖아 막 이런 애인 건데 할아버지가 CD 같은 걸 주고 가요. 근데 그걸 틀어서 게임을 돌리면 가상현실이 뿅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막 NPC? 그런 거를 공략하고 그래서 공략을 해서 이제 사귀게 돼야지 게임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러면은 그게 걔가 설정이. 계속 철벽녀 상태로 해서 연애를 계속 실패하면 그냥 그 색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게임에서 벗어나기 밥은 위해서. 안 먹어요. 가상현실이라서 현실이랑 거의 똑같아요. 집도 똑같고 막 이런 건데. 그러면 가상현실에 계속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난 그것도 거기 살래. 이것도 하나의 키워드인데 이거는 작품을 스포일러 하게 되는 거니까 그 게임 세계 속에만 사는 캐릭터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가상현실이 이제 소재고 주변 배경이 되는데 주된 내용은 연애물, 삼각관계가 나옵니다. 여주 하나에 남주 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삼각관계. 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열받아. 오늘 나온 것 중에 쭉 보면서 제일 보고 싶었어요. 그림체도 좀 귀염귀염하고 남자 캐릭터가 되게 순애보 캐릭터 등장해요.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되겠어 하는 남자의 캐릭터랑 그거 있잖아. 모범생이고 인기 많고 엄친아야. 완벽한- 옛날 말로 하면은 엄친아 딱히 옛날 말은 아니잖아. 요새는 잘 안 쓰지 않나? 요새는 엄친아? 안 쓰나? 요새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요새는 글쎄 엄친아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쵸? 약간 한물 간 단어 같긴 해요. 어쨌든 얘가 집에 뭐 돈대로 다 있고 재력 빵빵, 머리 빵빵, 뭐 운동실 다 좋은 거야. 근데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헤어지고 그러니까 여자한테 정을 안 주는 거지. 상처가 있어서. 딱 요런 유정. 캐릭터인데 유정 같은 느낌인데. 딱 유정 같은 느낌인데 여주와 사랑에 빠지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겠지. 뭐 그런 식의 삼각관계여서 굉장히 그 삼각관계 자체는 많이 보던 삼각관계인데 가상현실을 소재로 하고 있다. 그런 게 좀 눈에 띈다면 눈에 띄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뭐 손의 흔적도 재밌게 봤는데. 네, 그것도 근데 이 작가가 정다정 남자친구인 거 아세요? 아, 정말요? 송여사님? 남친이에요. 아니요. 네, 유성현 씨가 정다정 씨 남자친구랍니다. 아, 현실 연애를 하고 계셨네요. 초반에는 진짜 저는 되게 안 좋게 봤거든요. 스토리를 되게 억지로 끌고 나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근데 뒤로 갈수록 괜찮아지더라고요. 욕을 많이 먹고 난 이후에 점점 나아지는 것 같은. 저는 안 봐서 결말을 결말을 다들 걱정했었어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결말을 낼 거냐. 근데 다른 사람들은 좀 불만족스러워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결말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저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인더 하우스라는 영화, 프랑스와 어종 영화인데 그게 막 소설을 그 수영장 나오지 않아요? 수영장 나오나? 수영장 그건 나오나요? 다른 건가? 그러니까 글을 되게 잘 쓰는 남자애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 재능을 보고 걔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같이 지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걔가 글을 마지막에 결말을 낼 때 선생님이 제일 좋은 결말은 이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결말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영화 결말도 뭔가 그럴싸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손의 흔적도 약간 결말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괜찮게 봤던 것 같아요. 안 본 거지만 사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썸네일 같은 거 보면서 보고 싶었던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가기에는 아직 완결 안 됐고 너무 기니까. 빨리 보세요. 네, 유료화 됐어요. 완결되니까 지금 저는 볼 타이밍인 것 같네요. 남의 스마트폰 대화를 훔쳐볼 수 있는 어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남주가. 아, 그래서 진짜요? 걔가 파멸하는 거예요, 점점. 너무 끔찍한데, 그거. 그러니까 남편이 카톡 내용을 다 볼 수 있다 생각하면 돼요. 뭐,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그 사실 자체가 되게 끔찍한 그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끔 뭐 누가 뭐 쟤는 뭐 이렇게 옷을 못 입어 이런 걸 하면은 그걸 본 다음에 옷을 사고 여자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난 이런 게 갖고 싶더라 이렇게 하면은 짠 하고 사오면은 여자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아하게 되고 이런 거죠. 남자친구가 그 능력에 점점 맛을 들려서 별짓을 다 해요. 진짜 섬찟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차라리 그냥 이상한 선물을 받는 게 나아요. 선물 안 받는 게 낫지. 그쵸?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건. 그 스토리가 그런 거면 손의 흔적이라는 그 제목 자체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손으로 친 그 흔적 이거예요. 그니까요. 근데 중반까지는 그 손의 흔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딱히 팍 임팩트가 안 오는데 결말 부분에서 딱 그걸 한번 언급을 해요. 어쩌고저쩌고 손의 흔적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스포니까 말을 안 하면. 근데 그게 확 와닿아요, 진짜. 그래서 초반에 되게 별로였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보니까 좀 나은 게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레사 시즌2가 완결이 됐는데요. 요거 레사 시즌1은 60회였는데 시즌2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연재한 거여서 108화예요, 총.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레사 정말 굉장히 재밌습니다. 전 레사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저도요. 저 네. 염소 나왔을 때 기절할 뻔했잖아요. 그 염소 캐릭터가 등장하거든요. 이게 판타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판타지인데 그 신과 인간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거대한 주제죠. 신과 인간 그리고 그 경계에 있는 디맨이라는 애들이 막 등장해서 뒤섞여 있거든요. 세계관 자체가 복잡하고 설정이 복잡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를 설명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짜임새도 굉장히 좋고 네, 맞아요. 정말 매력 있고 뭐 그림체도 뭐 괜찮고 그래서 빠질 것이 없습니다. 뭐 신의 어떤 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레사도 신인데 염소거든요. 염소의 어떤 뒷모습이 나온 화가 있었는데 모두가 염소의 정신을 못 차리고 다 같이 씹덕사 한다고 댓글이 도배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게 근데 되게 스토리상으로 엄청 중요했던 거죠. 되게 이렇게 얽히고 설켜있는 부분에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화였는데 모두가 염소 뒷모습에 귀여워서 정신을 못 차려갖고 댓글이 막 씹덕사 이러고 있었더니 또 누군가는 이 사람들아 지금 염소 뒷모습에 보고 이럴 때야 막 이러면서 일침을 놓고 하기도 했던. 그렇죠. 레사 같은 경우는 정말 일단 스토리에 빠져들기에 여러 번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 자꾸 봐도 좋은 그림체 그리고 상징성도 정말 뛰어나고 사실 저는 이번에 마지막 화를 보면서 약간 좀 머릿속으로 스토리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정주행을 할 생각인데 그 생각만 가지고도 귀찮아가 아니고 너무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전 그럴 땐 댓글을 봐요. 댓글에 다 설명해줘. 보통 다 이게 정리하면서 보는 애들이 있어갖고 차분히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댓글을 잘 맞아요. 애용하고 근데 시즌1은 유료화가 된 상태인데 시즌1을 안 보고 시즌2만 봐도 괜찮아요. 시즌2만 봐도 뭐 그럭저럭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럴 땐 댓글에 의지하면 되니까 위키 이런 데 쳐가지고 네. 시즌 1 스토리 정리 이런 거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즌 1, 2가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시즌 2만 보셔도 시즌 2 보고 나면 사실 시즌 1을 보고 싶어지실 만큼 매력이 있는 작품이다. 작가가 이름이 포고인데 POGO잖아요. 그래서 가끔 댓글 보면 막 너에게 선전 포고 막 이러면서 맞아요. 다들 댓글로 아재 개근데 댓글로 근데 그 포고한다는 거 되게 은근
저 되게 되게 좋은데? 많아요. 막 보면서 가끔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읽잖아요. 뭘 따라 읽으세요? 이렇게 너에게 막, 선점 포고 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눈으로 싹 읽는 거랑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뭐 소리는 내지 않아요. 너에게 선점 포고 이러진 않는데 머릿속으로 이제 읽는 거죠. 포고 크크크 막 이렇게. 나름 게임 더빙도 해봤잖아요. 게임 대사 더빙도 하셨던 분이잖아요. 아니에요. 했던가? 하셨잖아요. 했었구나. 맞아요. 성우, 나름 성우. 비명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막 이야 막 이러는 거. 그게 더 힘든 거잖아요. 그냥 말보다.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복식 호흡하면서 정말 소리 질러줘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레스 안 보신 분들은 추천할 만한 작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한번 보셔도 별 괜찮을 것 5개입니다, 같아요. 진짜. 판타지 좋아하시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작품. 네. 그거랑 후유증 2는 전 조금 보다 말았는데, 저도 김성권 작가랑 또 안 맞아요. 너무 자기 나름대로 친밀한 척 하려고 하고, 맞아. 엄청난 척 하려고 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재미없더라고요. 딴 거는 뭐, 화이트 멜로우 보셨어요, 혹시? 저는 오기 전에 화이트 멜로우는 맨 앞에 한 5개, 뒤에 3개 이렇게만 봤거든요. 근데 이거 멜로예요. 화이트 멜로우잖아요. 스노우보드를 좋아하는 여자애 앞에서 허세 부리다가 자기 스노우보드 타는 척한 거야, 어떤 남자애가. 그래서 스노우보드 미리 배워놓으려고 산장을 가게 됐는데 그 가는 도중에 어떤 할아버지 손가락을 부러뜨린 거야,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 대신에 할아버지 산장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 산장에서 보드 강습을 하는 여자 손주가 있는 거지, 손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둘이 사랑에 빠지겠죠? 사귀겠죠. 초기 설정이 딱 그런데 제가 맨 뒤에 3개만 받쳤습니까? 둘이 사깁니다. 이거 너무 스포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너무 아니야. 당연하지, 근데 뭐. 너무 당연해. 초반에 딱 그렇게 나왔는데 누구라도 그렇게 예상하잖아. 하긴 멜로는 과정을 보는 맛으로 보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화이트라는 거는 눈 때문에. 네. 그래서 스노우보드 그런 게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설원 속에서의 멜로다 이 정도만 생각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하긴 이 작품은 썸네일이 그 스토리를 얘기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남자의 얼굴이 약간 소년 만화스러운 남자의 옆모습이 살짝 나왔어요. 그치, 옆모습이 네. 나와야지. 근데 그 옆모습이 잘생긴 게 아니고 약간 오동통한 남자의 머리에 그런 스노우보드 하는 맞아요. 식으로 모자 그런 같은 거. 거 쓰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게 멜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멜로라고 하니까 되게 확 땡기는데. 멜로 덕후 송여사님. 얼굴 포동포동한 애가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성장 만화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봤어요. 근데 한번 봐야겠네요.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일렉트로맨 김용진 그 작가 것도 완결이 됐는데 요거는 히어로물이었고요. 앞에 것만 확인한 걸로는. 네.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에는 신작이 정작가 김다정 작가의 궁상가족, 그리고 웹툰 작가들이 여러 명 참여하는 특집 15인의 반전 만화, 김도헌 작가의 고교대장부, 현마담 작가의 아수라 발발타, 혜송 작가의 중인클럽, 천계영 작가의 좋아하며 울리는 사부, 장희 작가의 퍼펙트 게임, 이창준 작가의 MIA 작전 중 실종.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면 궁상가족 이거는 개그 만화예요. 그래서 가족이 막 돈을 아끼고 모아서 이사를 딱 갔는데 집을 처음으로 이제 융자 끼고 집을 샀는데 뭐 신이 나타나요 갑자기. 그래서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이러면서 새끼 돼지 같은 거를 내려보내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서 내려오는데 너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안 내려오냐고. 그러니까 신이 속도 조절을 잘못했다 이러면서 빨리 가는 걸 딱 누르니까 그게 너무 빨리. 폭탄처럼 미사일처럼 이렇게 확 내려와가지고 집을 뽀개요. 너무 안 됐죠.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가족들이 이제 거기서 살아가는 개그 만화? 그래서 돼지랑 초딩 남자애랑 그리고 누나. 여자애 누나랑 할아버지, 아버지, 그 엄마 이렇게 군대 간 가족이에요. 둘째. 그래서 군대 간 애가 하나 있구나. 막내 동생이 돼지를 타고 등교를 해요. 뭐예요? 돼지가 많이 크거든요, 금방. 돼지가 엄청 커요.
아, 그럼 그 컨테이너 박스에 돼지 3마리랑 그냥. 아니, 돼지 하나. 마당에, 아, 마당에 마당에 돼지 하나 있고. 키우고 컨테이너 박스가 한 기역자로 이렇게 조금 2층 정도로 놓여 있어요. 거기서 막 사는 사는데 캐릭터들이 다 되게 독특해서 나름의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초딩 맞아요. 남자애는 되게 의연하고 당당하고 뭐 주눅 들지 않고 자기 가난 때문에 치킨 먹고 싶다 그러는데 엄마가 가난해서 치킨을 못 사주니까 그 병아리 사가지고 초딩 학교 앞에 파는 병아리들 막 장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병아리를 사서 키워 막 자기의 짝처럼 키우다가 이름도 지어주고 하다가 희망인데 이름이 그러니까 병아리를 5마리인가 막 그렇게 샀는데 다 한 죽고. 마리는 누가 밟아서 죽고 한 마리는 그냥 죽고 한 마리는 뭐 먹다 죽고 막 이런 식으로 다 맞아. 돌연사해요. 한 개복치처럼. 마리는 되게 웃긴 게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뇌진탕. 한 마리는 심심해서 죽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죽고 희망이만 딱 마지막 남은 한 명이 거지. 남아서 걔 이름을 희망이라고 짓고 걔를 닭이 될 때까지 키워요. 점점 가족이 됐다 이런 다음에 정말 맛있다 희망아 이러면서 튀겨. 그 일본 옛날에 네. 만화책으로 보던 그런 가짜가족 개그물 그런 느낌이랄. 류의 작품. 근데 요거 형식이 그 네이버는 스마트툰처럼 요것도 터치하면 컷이 넘어가고 효과 같은 게 있어요. 소리랑 뭐 진동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처음에 이거 한번 봐볼까 이러는데 첫 장면부터 막 구궁 이러면서 나와요. 깜짝 놀랐어. 진짜 이렇게 보다가 막 이렇게 될 정도로 아, 진짜. 효과 있는지 모르고 봤는데 갑자기 막 뭐가 울리면서 이게 막 이렇게 와가지고 깜짝 놀랐었죠. 15인의 반전 만화는 15인의 웹툰 작가가 지금까지 그리던 뭐 그림체를 바꿔 그리던 내용을 바꿔 그리든 뭐든 간에 해서 반전을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디디 작가, 김한타 작가, 참치캔 작가, 뭐 지지 작가 이런 식으로 다음 웹툰에서 그리던 작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지지 작가랑 디디 작가 거 2개만 봤거든요. 나머지는 잘 몰라가지고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네, 솔직히 그렇게 얘기가 재밌지는 않은데, 근데 저는 좋았던 게, 개인적으로 지금 활동하지 않는데 되게 좋아하는 작가들, 예를 들면 젤리빈. 아이고, 같은데. 젤리빈. 얼마 전에 그렇구만. 완결했잖아요. 그분 묘진전. 묘진전. 네, 근데 너무 보고 싶었는데 딱 나오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우 되게 묘진전 그 반전 만화 양이 상당하던데? 그쵸? 네. 근데 이제 안고는 없이 그냥 약간 뻥튀기 같은 여기서 느낌이었는데요. 안고를 잘 익숙하지 않은 청취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뭐라고 해야 되죠? 단팥? 그런 거 아니에요? 단팥빵에 단팥 어. 같은 게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핵심이 없다? 그 과대포장, 질소과자 같은 아. 느낌이었어요. 송 여사님 안고는 은근 옛날 말이라고요. 안고가 웬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시대착오적이라서 30대잖아요. 이런 발언을 아니에요. 국어 교과서에 아마 나올 거예요. 안고가? 안고 우리나라 말이에요? 안고는 안고 우리나라 빠진 말은 찐빵. 아니지만 아, 이거 국어에 안 나와요? 안고 일본말 아니에요? 안고는 일본어겠죠. 네, 일본어긴 한데 너무 많이 쓰는 옛날 말이라서. 소설. 그거 많이 안 쓴다니까. 그 근대 문학. 그런 데는 나올 수 있죠. 그쵸. 근대 안고. 문학에 나오는 단어를 어학사전. 쓰시면 어떡해. 일본어. 명사. 떡이나 빵에 안에 든 팥. 팥소로 순화. 이게 맞듯. 일본어.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안고 빠졌다는 말을 들으면서 되게 좋은 뜻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저 팥을 싫어해서. 팥을 싫어하는 게 왜 나와요? 아니, 언어 쓰는데 왜 이렇게 가치 중립적이지 못합니까? 아니, 그렇죠. 근데 일단 처음에 엄마가 얘기를 할 때 그 안고 빠진 이런 얘기로 하길래 안고가 빠지면 좋은 거구나. 좋은 것만 남긴 그 새하얀 전혀 반대로 이해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지금 방금 칭찬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냥 관용적인 뜻을 쓴 거죠. 네. 아무튼 젤리비님 봐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서 기획물을 네이버에서 되게 잘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보고 우리도 하자 이러면서 한 것 같은데 좀 억지로 급하게 시작하고 짜낸 느낌? 다음 네이버가 약간 양대산맥처럼 지금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 쪽이 살짝 우위 그쵸? 느낌이니까 다음이 이제 그거를 좀 만회해보려고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이버는 지금 기획물을 한 지가 꽤 됐고, 막 매 계절마다도 나오고, 여름 되면 공포물 특집이 막 2년 간격 정도로 나오고, 그거 아니면은 작가들이 다른 작가 거 그리는 그런 기획물도 있었잖아요. 와디프? 그래요? 와디프. 그래서 무슨, 예를 들면 랑또가 막 하일권 거 모티브를 가져와서 그리고 이런 식인 거죠. 재밌는데요. 그거 되게 그쵸. 웃겨요. 그거 되게 잘 만들었고, 기획을 네이버가 관록이 좀 쌓이다 보니까, 이 기획, 저 기획 막 하다 보니까, 재밌는 기획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이 좀 자기네들도 해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별다르게 눈에 띄는 기획물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그저 그런 거 같고. 저는 다 봤거든요. 맥킨 스튜디오 걔네들도 보고, 지금 나온 거 쭉쭉 보고 있는데, 글쎄, 그렇게까지 썩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반전도 없고. 딱 기획이 진짜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것 그쵸. 같아요. 작가들의 그쵸. 역량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획물 뭐 저는 와디프 같은 건 안 봤지만 막 신인 작가들도 막 나올 때 있어요. 근데 컨셉이 정확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기획을 정말 얼마나 알차게 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기획물은. 그쵸. 다음에 분발을 촉구합니다. 고교 대장부 같은 경우에는 옛날 시대에 싸움 잘하던 애가 타임어프를 해서 현대로 온 거야.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걔가 패고 다닐지 뭐. 그쵸. 약간 일진물 플러스 타임. 그래서 그냥 좀 소재 같은 거는 요즘 인기 많은 소재들을 그냥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음은 기본적으로 다들 작가들의 그림 실력이 꽤나 상향 평준화 돼 있다고 해야 되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꽤 큰데 다음은 대체로는 그림을 다들 잘 그리니까 작가들이 이것도 그림체는 괜찮았던 걸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모자 쓰고 다니는 고등학생들 나오고 그런 시대에서 현대로 휙 건너뛴 상황이에요. 남자 주인공이. 돌격대장. 뜬금없이. 돌격대장 하던 남자. 걔가 엄청 그래서 70년대 느낌의 말투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복싱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 닉네임이 짱구인가 그런 거예요. 현대에 떨어져서 나 지금 짱구 봐야 된다고 빨리 가야 돼 이러니까 애들이 저 뭐야 오타쿠 아니야? 이런 거죠. 짱구 봐야 된다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어쨌든 그냥 시간 건너뛴 일진물이 것 같다. 조기 설정론 봐서는. 일진물은 그렇게 솔직히 기대 안 해요. 취향이 되게 명확하시니까 성현사님. 멜로에 아까 되게 얼굴이 발그레하며 좋아했던 성현사님. 일진물도 사실 제가 거의 다 봤는데 아니, 의외로 일진물은 되게 재밌어서 좋아라 해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맞아. 양산형 네. 약간 옛날 조폭마누라 시대 그때를 다시 보는 것 같아서요.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청취자 중에 조폭마누라 모르는 사람 있을 것 같아. 아, 조폭마누라라고? 아니야, 그래도 다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아. 네. 너무 어린 사람은 또 팟캐스트를 잘 모르더라고요. 맞아. 그게 뭐예요? 먹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냥 이런 거지. 아프리카랑 비슷한 거야? 라고 우리 사촌 동생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수라 발발타 이 작품은요. 어떤 기독교 집에 태어난 아들이 이제 신학 대학 이런 데 가려고 하는데 무당이 돼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신병 내렸어, 신병 내렸어, 지금. 그래서 지금 약간 신병까지는 아니고 이상하게 집에 방에 내 옆에 탁자에 그 방울 흔드는 거 있잖아요, 무당들이. 그게 놓여져 있고 이상하게 촉이 막 되게 좋아져. 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작품이 리그에 있을 때부터 봤거든요. 리그 그래서, 때부터 보셨구나. 네. 진행되는 거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재밌던데요? 네.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중간에 좀 놀란 게 그 여자친구를 다른 남자애들이 와서 걔를 어떻게 약을 먹여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하려고. 근데 그걸 댓글들에서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오면은 술잔을 비우고 먹어야 된다. 그니까요. 이렇게 다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당연한 일인가 그렇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충격받았어요. 저는 사실. 사실 그 다음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세진 않는데 첫 에피소드가 많이 세긴 했어요. 너무 좀 사회의 쓰레기 같은 면이었죠.
근데 그게 되게 많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댓글들에는 당연히 원래 화장실 갔다 오면 잔을 비우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아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아왔나 그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술을 마시면 안 되나 봐요. 흉흉한 세상이야. 그렇죠. 아무래도 잘 모르는 사람과 합숙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나름 그 여자의 친구에 뭐 이렇게 온 거잖아요. 아, 근데 그 상황은 진짜 이상했어요. 그 맞아. 친구인 여자애가 되게 이상해 보일 정도였어요. 그 친구인 여자애가 진짜 이상하죠. 딱 왜? 봤어. 아니 근데 그 자기 실연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남자친구랑 뭐 일 있다고 위로해달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다른 애들 막 부르고 이런 거니까 그것도 뻔히 남자친구 있는 애를 그니까. 동행으로 남자애들을 막 불러온 거니까 좀 이상했죠 시작은. 네. 근데 이게 물론 사람이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되게 과한 소재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리그에서 보면서 이 소재 때문에 이 웹툰에 대해서 약간 평가절하를 했어요. 뭐 이런 거를 소재로 일부러 이렇게 너무 꼬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근데 후에 가면 정말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 무당이 남자 무당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남자 무당이 원래 거의 없대요. 그 무당이 세습무랑 강신무로 나뉘는데 아, 그래요? 강신무가 신내림 내리는 거? 받는 거고 세습무는 그 무당 제의 절차 같은 거를 배워가지고 무당 딸이 무당되고 혹은 무당 아들이 무당되고 이런 건데 그 특히 강신되는 거 그 강신무는 남자 무당이 많지 않대요. 들어보니까. 아, 정말요? 그래서 주변 보면 무당들 여자가 많잖아요. 네. 왜요? 그런 여자가 거는- 기가 더 약해서 그런가? 그런 건 음기가 아닌데 더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세습무들은 몰라도 그렇게 강신무들 보면은 이제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뭐 딸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남자 주인공이잖아요. 그거 나름대로 볼 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혜송 작가의 중인클럽은 이 조선시대 때 중인이라는 신분이 있잖아요. 뭐 중인들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진짜 별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중인 4인방이 등장해서 이 4인방이 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웃긴 게 이때는 문과생, 지금 말하는 인문대생 이런 게 완전 높은 계급이었고 이 중인, 뭐 역관, 뭐 의술이나 뭐 기계 이런 거 다루는 사람들이 약간 아래 취급 이렇게 받았다가 지금은 완전 역전됐잖아요. 그쵸. 막 짤방에서도 취업은 했니? 그러면 저 문과예요 이러면 같이 울고 막 이러잖아요.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또 변하면은 언젠가는 또 다시 역전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살아생전엔 안 오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조선시대 이런 때는 유학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가치관, 뭐, 사는 어떤 철학적인 문제들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 여겼던 사회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오히려 극단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취급을 하지 않는 사회니까 그게 걱정되기는 하는데 그쵸. 막 대학교에서는 취업률 안 나온다고 그런 인문대 같은 걸 통폐합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좀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너무 이제 뭐 기술, 뭐 의술 되게 실용적인 것들 이런 것만 또 중시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언제 이 흐름이 바뀔진 모르겠지만서도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요? 이런 실용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당분간보다 더 한참 계속 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살아생전에는 계속 될 것 같은, 되게 뭐 모르죠. 근데 이 중인클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인이라는 컨셉 자체가 뭐 세대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되게 암울할 것처럼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트렌드한 트렌디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 네 명의 주인공이 꼭 F4처럼 맞아. 특히 아니면 성균관 그런 캔들처럼. 느낌이 나요. 약간 네. 정조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이 많이 나오면 딱 그 중인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뭔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4인방이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해결하게 될 것처럼
프롤로그가 제시가 됐으니까 그래도 그림체가 진짜 귀여워가지고 저는 그거 볼 맛이 나던데요. 그림체가 귀여워.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천계영 작가의 좋아하면 울리는 4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4부가 시작되면서 앞에 것들은 다 유료화가 되었죠. 그렇죠. 이번 주 수요일에 다 유료화가 됐죠. 그건 좀 안타깝지만.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다다음 주인가? 아무튼 그때쯤 소개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좋아하시잖아요, 송년사님. 정말 정말 좋아하죠. 음. 그냥 유료화가 됐어도 돈 내고 볼만해요. 네, 근데도 후회하지 않는 작품입니다. 약간 나이 어린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멜로를 그런 그렇게 썩 엄청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요거 초반에도 좀 보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멜로니까 멜로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로맨스 멜로 이런 게 취향이신 분들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굳이 이걸 보는데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로맨스 멜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끊을 수가 없던데요. 일단 뭐 연애물이기도 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사람의 감정에 대해 되게 깊이 들어가는 맞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그리고 건 조알람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게 진짜 나오면 누가 안 깔까 싶은 거예요. 네. 이게 된다면. 나 오히려 안 깔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그걸 보면은 진짜 다 깔 것 같아. 네. 그래도 그거를 보면은 되게 뭐 분명히 자기가 뭐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이거를 되게 궁금해하고 하겠지만, 그게 한편으로 오히려 더 피곤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소재인 것 같기는 해요. 재미있는 설정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엄청나게 재밌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냥 봤을 때. 그런 거. 근데 옛날에 이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어플이. 이것처럼 뭐 다른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번호를 입력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같이 서로의 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긴 했는데 그래서 저도 한 번 쳐보긴 했거든요. 근데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한 번쯤은 다들 해보게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약간 이런 연애 감정에 대해 살짝 무뎌지는 그런 나이가 오기 전에 특히 청소년기에는 이걸 안 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앱이 있다면 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100%죠. 거의 100%. 그치. 누가 누구 좋아하는 게 되게 재밌는 그치. 거잖아. 할 게 별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분명히 어쨌든 천계영 작가는 당연히 책 엄청 팔았잖아요. 만화책. 언플러그드 보이랑 오디션으로 저 집에 엄청 번 분이라고. 오디션 있어요, 오디션.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야기를 잘하는 작가니까 분명히 네. 그거 있잖아요. 클라스는 영원하다. 네. 뭐 그거를 보여주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언플러그드 보이랑 오디션은 정말 되게 재밌게 보긴 했거든요. 근데 조알람은 보니까 그냥 요즘은 저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또 한창 로맨스 한창 또 잠깐 좋아했었는데 원래 안 좋아하다가 정말 아주 일순간에 좋았던 순간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막 어바웃 타임 이런 거 보고 막 가슴 설레면서 막 와씨 막 이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지나가서 한때 밥씨가 되게 나도. 연애를 하고 싶어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되게 간절할 때가 있었죠. 근데 거의 막 지금은 다들 약간 무성애자 아니냐, 밥씨는. 거의 무성애자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한창 설레는 봄바람이 마음속에 들어왔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다시 나갔어. 이거 봐도 그냥 막 너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해지는 게 이거 보면은 분명히 이제 뭐 성소수자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로 감정이 딱 그렇게 OX처럼 나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기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거죠. 왜냐하면 조알람 컨셉 자체가 좋아하면 울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좋아한다라는 거의 경계를 설정하기가 우정인지 사랑인지가 정말 자르듯이 나뉘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된다고 설정하고 한다는 게 약간
좀 폭력적인 느낌이 좀 들었다고 해야 되나? 네. 되게 맞아요. 사실 실제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기술이. 그렇죠. 좀 이성애 중심적이고 뭔가 아니요, 이거 게이도 울려요. 맞아요. 근데 그 초반 설정, 저는 초반 설정만 봤으니까, 초반에는 막 이렇게 우정은 울리지 않는다, 막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우정인지 사랑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본인들도 모를 텐데. 그게 나왔는데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은, 그 개발자가 자기가 얘를 좋아하니까 자꾸 얘를 보러 걔 근처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다 추적을 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설정인데 사실 그것도 가능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베이스에서 가능할까 불가능할까로 접근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떻게 보면 저희는 갑자기 막 신이 왔다거나 이런 식의 설정을 듣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을 관찰하잖아요. 그것처럼 조알람이란 게 탄생을 한다면 그 이유의 것이죠. 그리고 얘기하실 때 약간 폭력적인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웹툰이 그런 면에 대해서 간과를 안 해요. 맞아요. 반대 시위도 다 충분히 하고, 근데 다 맞는 말이거든요, 걔네가 하는 그쵸. 말도. 사람의 감정을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지 말아라. 이런 거. 어쨌든 보면서 전 초반 설정만 보면서 약간 거북해서 안 보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얘기를 잘하는 작가니까 재밌겠다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이걸 계속 보게 되려면 이런 거에서도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두근거리면서 끌리게 되고 보게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봄바람이 가슴속에서 나갔고 로맨스가 나한테 영향을 안 줘 지금은. 앙상한 나뭇가지가. 근데 되게 앙상한데 그냥 보면은 그런 것들만 문제들이 자꾸 보이게 되니까 초반에 몇 개 보는데도 그렇게 되니까 굳이 찾아보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마음속에 훈풍이 좀 들 때 한번 꼭 그때 보시길 보세요. 바래요. 네, 그래야겠네요. 네. 어쨌든 저랑 비슷한 상태이신 분들은 돈 내가면서 보면 억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장희 작가의 퍼펙트 게임 3부, 시작됐고요. 이창준 작가의 마이 작전 중 실종 2부가 시작됐고요. 네. 요거는 뭐 네. 하던 거 계속 하는 거니까. 네, 퍼펙트 게임 요거는 사회인 야구 얘기여서 되게 옛날부터 연재하다 연재 중단하고 다시 하고 막 이랬던 작가인데 그래도 재밌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저는 야구를 보는 걸 좋아하니까 이것도 일본 나오고 이랬을 때 사회인 야구 만화로는 거의 최초였나? 이래가지고 야구 만화가 별로 없잖아요. 웹툰 중에서 야구 웹툰이. 뭐 라이징 페스티벌?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고교 야구기는 한데 퍼펙트 게임이 훨씬 더 퀄리티는 그거보단 높아요. 그리고 나름 재밌기도 했었는데 연재 중단하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끊어졌다가 전 안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썸네일만 보니까 주인공이 나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현실적이네요. 네, 그렇고요. 요 MIA 작전 중 실종은 보니까 미아 작전 중 실종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 밑에 써 그래요? 있는 거 보니까. 근데 뭐 점 찍어놓으면 원래 따로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뭐 거기 아무튼. 밑에 한글로 그렇게 써놨는데 요거 스릴러, 미스터리 스릴러? 그래서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이었어요. 그 영화 중에 그거 있잖아요. 알포인트. 약간 그런 알포인트 느낌 좋은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반에만 몇 개 봤어요. 근데 보니까 안 보시겠네요, 특이한 게 손여사님. 절대 안 보죠. 이게 특이한 게 원작이 김창우로 돼 있고 CJ ENM이 제공을 하나 봐요. 뭐 제작을 하던지 밑에 CJ ENM 로고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자면 드라마나 영화를 얘네가 만들지 않겠나 이걸로. 그래서 그거의 일종으로 웹툰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왠지 그런 냄새가 많이 그런 나네요. 냄새가 나죠? 네. TVN 드라마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저는 그거를 주목해보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로 나오면 안 볼 것 같은데 TVN으로 나오면 영화로는 왠지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완결작은 2개가 있는데요. 팀 양스마일의 아이유 고삼하고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GAR 숫자 2의 장기 대출 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어떻게 읽어요? 내가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읽는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검색해도. 가츠? 아무튼 이런 작가 장기 대출이라는 네. 작품.
이 아이유고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작으로 소개를 그러니까요. 했었던 작품인데 되게 금방 끝났더라고요. 네, 금방 끝났네요. 20화 내외에서 마무리된 것 같아요. 다음이 20화 20씩 정도. 끊어서 계약해서 그런 것 같다. 근데 그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질질 끄는 것보다는 그럼 재미도 없잖아요, 작품이. 그렇죠. 고3이 수능 뭐 60시간 전인가? 갑자기 가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쭉 그 시간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장기 대출은 장기를 대출해주는 거거든요. 오랜 시간 대출이 아니라 내장의 장기. 장기를 3년 동안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아, 신장 이런 거를? 네. 아, 진짜요? 그러니까 뭐 눈이 안 보이면 각막을. 3년을? 네, 그럼 딱 그 3년. 기간을? 돌려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살인 사건이 나요. 그걸 추적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막 자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 왜 죽였냐 하니까 자기가 장기를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을 해야 되는 날이 와서 그걸 못 주겠어서 죽였다. 그 시체에서 대신 주려고? 아니. 그 사람이 찾으러 올 거기 때문에 걔를 죽였다. 미리 찾으러 오기 전에. 요거죠. 근데 그래서 뭐 무섭구만. 설정은 되게 참신하잖아요. 내용이 중간에 근데 되게 억지스러운 연출이 조금 있어요. 아쉽게. 그래도 어쨌든 설정은 흥미롭네요. 약간 스릴러인가, 그럼? 네, 약간 스릴러하고 형사가 나오거든요. 그걸 추적하고 왜 그런지 좀 알아가는. 근데 그 작가가 한 편을 이만큼 쭉 스크롤해서 그리면은 다음 편에 이 부분 정도, 이만큼 정도 뒷부분 한참을 앞에다 다시 받고, 근데 조금씩 컷을 바꿔서 넣고, 다시 이만큼 넣고, 이렇게 하니까 지루한 거예요, 보면. 봤던 거 계속 봐야 되니까. 실제로 진도 나가는 부분은 네. 별로 없고, 앞뒤가 많이 겹치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것도 아쉬웠던 것 같고, 중간에 막 코난에서도 항상 진짜 스토리를 끝까지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몰고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억지스럽게 진짜 그 사람이면 안 될 것처럼 몰고 간 다음에 사실 아니었다. 이렇게 되니까 그건 좀 아쉬운 그런 거. 근데 그 안원장이라는 사람이 대출을 해주는 사람인데 되게 논리가 나름대로 이런 거예요. 3년을 빌려줘요. 그러면은 걔 거를 가져오면서 걔 몸 안에 있는 장기를 다 빼가지고 또 다른 그만큼의 3년을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4단계로 내 눈, 뭐 심장, 간, 콩팥 이런 거를 뿌리면 그 다음에 다시 걔한테는 통째로 빌려서 또 뿌리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장기로 3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계속 늘어난다. 이런 식의 논리로 그걸 하는 거거든요. 미쳤죠. 그냥 사이코패스죠. 자기의 몸 한 부분을 빌렸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러 갈 때 내 몸 전체 장기를 이렇게 뿌린다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죽이는 거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그런 고아나 막 힘든 아이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보호소 뭐 이런 걸 운영하는 척해서 사회적으로 되게 괜찮은 사람 이렇게 평판으로 돼 있는데 알고 보니 걔네들한테서 다 장기를 적출해가지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마취 없이 사이코패스라서. 되게 끔찍한 얘기네요. 설정은 그래도 되게 참신한데 되게 좀 아쉬운 연출이 있었던. 그렇군요. 신작이랑 완결작은 여기까지고요. 네. 아무튼 그 저번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네, 않아서 양이 저번에 비해서는 많진 않았어요. 다행이었죠. 저번에는 신작 완결작이 뭐 13개씩 되는 거예요. 신작 13개, 완결작 13개. 그래서 저 듣고 왔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지난달에는 힘들었어요. 풍년이었어요, 풍년. 네, 이번에 뭐 뉴스 네. 저는 준비를 안 했거든요. 제가 왜 준비를 덜 했냐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편집을 하면서 내가 평소에 이 정도로 재미없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걸까 녹음을 하면. 그래서 내가 준비를 너무 많이 하고 여기 오면은 부담을 갖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대충 해보자. 그래서 대충 했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몇 가지 끌고 왔어요. 끌고 왔다기보다는 뉴스 이제 한 달 동안치를 대충 이제 웹툰 인사이트랑 웹툰 가이드에서 웹툰 뉴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대충 이렇게 훑어보고 관심 있는 기사들 몇 개 읽어보고 왔는데
지난달에는 게임으로 시네탑 만들어지고 치즈 인 더 트랩 게임이 나왔다는 게 되게 눈길을 끌었었고, 뭐 그거 말고 19세에 이게 바뀐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다음도 서비스를 종료했더라고요. 1월 18일에 사전 공지를 하고 2월 15일부터 전면 중단해서 구글이든 어디든 이제 다운받으면 성인용은 안 보여요. 앱으로는. 그래서 모바일 그 웹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PC로 보거나 이것만 남았는데 너무 불편해요. 딱히 보는 것도, 챙겨보는 것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성인 입장에선 허전한 감은 있겠죠? 근데 지난달에는 그걸 얘기했다면 이번 달에는 눈에 띄었던 게 해외 진출 소식들이 일단 많이 눈에 띄었고요. 그 프랑스에서 국제 만화 축제 하는 게 되게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앙굴렘 만화 축제? 네. 그게- 콘스탄츠 거기 나오잖아요. 네, 콘스탄츠에서 나오고 그게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했었나 봐요. 근데 요번에 또 한국, 프랑스 뭐 수교 몇 주년 해가지고 되게 크게 했나 봐요. 웹툰 플레이 그라운드 뭐 이렇게 해서 뭘 되게 행사를 크게 했나 봐요. 그거 성황리에 맞췄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 대만에서 하는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축제에 메인 스폰서로 우리나라 기업이 메인 스폰을 하기도 했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도 있고, 레진이 미국의 지사를 설립해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일본에 이어서.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되게 눈여겨볼 만한 게, 웹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본이 만화 애니의 어떤 굉장한 성지 같은. 성지였다면 우리는 지금 웹툰으로 음. 우리가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일본 그렇죠. 쪽에도 그렇고. 근데 미국에도 이걸 한다는 거는 일본이야 뭐 언어 문제도 그렇게까지 크게는 안 나고, 번역자들이, 좋은 번역자들이 일단 많고 언어 자체가 비슷하고 감성이 비슷하다고 저 동양이고 하긴 좀 아무래도. 그렇지만 어쨌든 문화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미국의 지사 설립해서 번역도 그렇고 다 한대요, 이제 서비스를. 그럼 거기에 필요한 번역자들과 함께 번역을 한다는 게 어쨌든 양쪽 문화를 다 알고 있어야 번역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의 웹툰을 미국에 통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뭐 돈 내는 거 그런 뭐 체계 같은 것도 다 마무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한다니까 되게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 코미콘은 애시당초에 일본, 대만, 한국, 태국 요렇게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하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뭐 1,000몇만 다운로드 돌파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진출 소식들이 좀 눈에 띄었고,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레진 코믹스가 고소했답니다. 어디를요? 30대 남성을 이렇게 불법 복제해서 배포했었나봐요, 이 남자가. 근데 이 사람이 바이두랑 토렌트를 이용해서 자기는 안 걸릴 거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은데, 레진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가지고 얘를 잡아서 고소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 봐서 레진이 또 그 작가들에게 돈을 주고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그 컨텐츠에 들어가는 돈, 뭐 광고나 이런 거 말고 그거 자체에서 수익을 올리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잡는 거 하고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실제로 잡아서 고소를 했더라. 다 싸그리 기사. 잡아 넣어야지, 그런 애들은. 가 눈에 띄었습니다. 과연 레진의 앞으로와 레진이 이렇게 가면 뭐 코미코 어디 이런 데도 당연히 이게 추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저작권 문제 되게 눈여겨볼 만한 문제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작권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지면은 이렇게 확실히 대응한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이걸 기사화하고 사람들한테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한 액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웹툰 쪽에서도 저작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니까 우리는 어쨌든 아직까지도 무료로 본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웹툰은 특히. 그래서 앞으로 얼만큼 인식 변화가 생길 거냐, 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았어요. 이 정도 뉴스에서는 저는 이번 달에는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웹툰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시즌 1의 마지막
회거든요. 이번 네. 달에 녹음하는 게. 그래서 결산을 하려고 해요. 네. 저희가 파일을 이 지금 방송에 올라가는 거랑 함께 팟빵 거기 댓글란에다가 올려둘 테니까 네. 댓글 말고 방송 쪽에다 올리는 게 있나? 그게 다른 팟캐스트 보니까 올린 것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아무튼 다운받기 용이한 곳에 네. 팟빵에다가 제가 올려둘 테니까 아니면은 저희 뭐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거든요.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올려둘 테니까 받아서 한번 미리 맞아 얘들이 이런 것들을 했었지 나름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그럼요.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고 네. 저희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면서 별거 없는 네. 반년여 되는 기간 동안의 추억팔이 이런 것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시즌 1은 주제별로 웹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주제들을 지금까지 했었고 각 주제에 우리가 어떤 걸 리뷰했고 추천한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서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올라가게 될 방송에는 저희가 시즌 1 결산을 하기로 해서 이런 우리가 시즌 1에 했던 작품들을 조금 하나씩 되짚어보는? 뭐 자세하게 되짚진 않겠지만 간략하게라도 저희의 시즌 1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라서 파일을 미리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관심 있는 것들은 보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송여사님과 저 국씨랑 밥씨가 함께했던 2월 웹툰 뉴스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